안녕하세요. PhD 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위프트 5로 iOS 플래피버드 게임 만들기에서 물리 효과를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킷에서는 물리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각 객체를 구분을 할 때 카테고리 비트 마스크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스프라이트 킷에서 노드는 모두 피직스 바디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피직스 바디 하위에 카테고리 비트 마스크라는 속성이 있어서 이 카테고리 비트 마스크에 숫자를 부여함으로써 각각의 노드에 고유한 비트 마스크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코인, 적들 이런 것들을 모두 서로 다른 물리 객체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프라이트 킷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uint 32로 된 숫자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는 001, 코인은 010, NME는 100 이런 식으로 32비트 숫자에서 숫자 1을 하나씩 비트를 옮기는 형태로 카테고리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000은 쓰이지 않고요. 001에 플레이어 1을 대입을 하고요. 010에 2 코인을 대입을 하고 011은 1이 두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0 그러니까 숫자 4죠. 이거를 NME에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 비트 마스크를 각각의 객체에다가 지정을 해준 다음에 충돌 판정에 있어서는 이 카테고리 비트 마스크를 합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001이고 NME가 100인 상태에서 합연산을 하면은 비트 합연산이죠. 비트 합연산을 하면 101이 되죠. 101이 되면 이 값을 보고 1이 두 개구나. 그럼 1 위치는 어디에 있지? 그러면 맨 뒤에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있는 1이 있고 그러면 플레이어가 관여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 있는 1이 있구나. 그렇게 되면은 NME가 관여가 됐구나. 그러면 두 개의 바디가 충돌이 됐고 그거는 하나는 플레이어고 하나는 NME인 것이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카테고리 비트 마스크는 32비트인 그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총 마스크에 있어서는 32종류의 마스크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마스크를 모두 다 쓰는 일은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코인이면은 모든 코인은 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010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적이라면 모든 적에 대해서 다 100으로 지정을 하면서 쓰기 때문에 객체가 아무리 객체가 많이 나온다라고 해도 동일한 종류의 객체일 경우에는 같은 카테고리 비트 마스크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충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돌이 있고 하나는 접촉이 있는데요. 일단 충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돌은 두 객체가 부딪혔을 때 물리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돌을 체크해야 하는 객체의 마스크를 기입을 하는 거죠. 이 콜루전 비트 마스크라는 피직스 바디 밑에 콜루전 비트 마스크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에다가 충돌을 체크해야 되는 객체의 마스크를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택트, 접촉이 있는데요. 이 접촉은 두 객체가 접촉을 했을 때 물리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접촉이 일어났다고 하는 노티스를 콜백의 형태로 시스템에 알려주는 것을 가지고 접촉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판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피직스 바디 밑에 콘택트 테스트 비트 마스크라는 속성을 이용합니다. 이 속성에다 접촉을 확인해야 하는 객체 마스크를 기입을 하게 되면은
이 속성의 주인인 객체와 부딪힌 그 컨택 테스트 비스트 마스크에 지정된 객체와의 접촉을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드 형태에 따른 비용인데요. SK가 스프라이트 키트에서 노드 형태에 따라서 이 노드의 물리적인 형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망치 형태를 한 객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객체는 원의 모양으로 물리바디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사각 형태로 할 수도 있고 폴리곤의 형태를 할 수도 있고 사각이 두 개 붙은 컴파운드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망치 모양과 동일하게 겉모습을 완전히 따낸 형태의 알파 마스크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클의 경우에는 망치와 그 서클 사이에 스페이스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클 안에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컴파운드 형태를 썼을 때는 망치 형태가 아닌 부분에서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제 알파 마스크 쪽으로 갈수록 좀 더 정확한 충돌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서클 쪽에서 알파 마스크로 갈수록 실제 CPU가 연산해야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인공이라든지 하는 중요한 객체가 아닌 이상에는 일반적으로 서클이나 렉탱글 형태로 물리바디 형태를 설정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그 체크를 해야 한다. 물리바디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알파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코드로 물리바디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충돌을 체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인데요. 일단은 플레이어 버드에다가 물리바디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child를 하기 전에 붙이도록 하죠. 버드 버드의 피직스 바디에다가 SK 피직스 바디로 물리바디를 부여합니다. 이때 모양은 새 모양이 대충 동그랗기 때문에 서클 오브 레디어스로 동그라미 형태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동그라미 형태의 사이즈는 버드.사이즈 사이즈 하이트의 2분의 1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드.physics body 여기서 카테고리 비스트 마스크를 설정해 주는데요. 이 카테고리 비스트 마스크는 이런 식으로 숫자 1로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하진 않고 피직스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골라 쓰는 형식으로 하는 게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컨스탄트 안에다가 이 피직스 카테고리 구조체를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돌을 체크해야 하는 객체들은 여기서 5가지가 있습니다. 버드, 랜드, 그 다음에 천장, 그리고 파이프, 그리고 스코어, 그러니까 이 파이프 그 중간을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판정하는 그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개의 객체를 만들 건데요. 스태틱 렛 유인트 32 형태로
0x1를 써주시고요. 1을 하면 비트를 한 개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이 되고요. 1비트를 하나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1비트를 하나로 옮겼기 때문에 숫자 2가 됩니다. 이건 4가 되겠죠. 이고요. 스코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쓰게 될지. 이건 16이 되겠죠, 숫자로.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결국은 그 비트를 몇 개 이동을 시켰느냐, 겹치느냐, 겹치지 않느냐,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카테고리 비트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피직스 카테고리 좀 버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접촉을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할게요. 접촉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피직스 카테고리에서 랜드 그리고 함연산을 합니다. 피직스 카테고리 파이프 피직스 카테고리 스코어 세일링이 먼저였죠. 피직스 카테고리 스코어 이 객체들에 대해서 플레이어가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리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판정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충돌을 판정해야 되는 것들은 실제 부딪히면은 플레이어가 멈춰야 하는 랜드, 피직스 카테고리, 랜드, 그리고 피직스 카테고리, 파이프, 피직스 카테고리, 세일링. 이 세 가지 객체들에 대해서 플레이어가 실제 부딪혀서 멈춘다든지 튕겨나온다든지 하는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드점 이지 다이나믹 펄스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드와 세일링에 대해서도 피식스 바디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피직스 바디 SK 피직스 바디 이 랜드는 사각이기 때문에 렉탱글 오브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이때 앵커 포인트를 썼기 때문에 이 앵커 포인트를 쓴 것 때문에 좀 벗어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센터를 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랜드.사이즈 센터는 CG 포인트 X 값이 랜드.사이즈.width 나누기 랜드.사이즈.height 나누기 이거는 이제 랜드 텍스처의 정중앙에 서클 오브 레디우스로 되어 있네요. 랜드 텍스처의 정중앙에 렉탱글 오브 그러니까 랜드 사이즈 크기의 물리 바디를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피직스 바디 카테고리 비트 마스크를 적용을 해줘야 하죠. 그러면 피직스 카테고리 랜드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체크는 이미 플레이어 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랜드.physicsBody is dynamic은 pulse. 이것은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객체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인데요. 랜드는 플레이어가 부딪혀도 계속 고정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펄스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루로 하면은 새가 바닥과 부딪혔을 때 새도 튕겨나가고 바닥도 밑으로 튕겨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일링에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sailing.physicsBody 천장도 사각이기 때문에 렉탱글을 쓰시면 됩니다. sailing.size로 하시고요. 센터는 sailing.size. 해주시고요. 카테고리는 세일링으로 해주시고요. 이 천장이 이게 위에 붙어 있으면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Affected by Gravity를 설정해 줍니다. 이 랜드도 마찬가지죠. 천장도 플레이와 부딪혔을 때 튕겨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지 다이나믹을 펄스로 해줍니다. 이 셋업 파이프 함수에 대해서인데요. 현재 이 셋업 파이프 함수는 화면에 그냥 파이프 두 개를 덩그러니 붙이는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이프는 화면 바깥에서 화면 바깥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한히 계속 스폰이 되는 형태로 파이프가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셋업 파이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셋업 파이프를 다시 작성을 하면서 물리바디까지 적용하는 형태로 셋업 파이프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프 디스탄스라는 거는 파이프 간의 거리를 결정하는 변수 파라미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틀라스를 쓸게요. 이렇게 해서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에서 파이프 텍스처를 끄집어 왔습니다. 우선 아래쪽 파이프를 그려볼게요. 스프라이트 노드 텍스처는 파이프 텍스처로 하고요. 그래서 피직스 바디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 SK 피직스 바디로 지정을 해주는데 사실상 파이프는
사각 형태이기 때문에 렉탱글로 하셔도 됩니다. 카테고리 비트 마스크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새와 부딪혔을 때 또 파이프가 튕겨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펄스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위쪽 파이프를 작성을 해볼게요. 텍스처는 역시 파이프 텍스처로 해주시고요. X 스케일은 -1입니다. 그래야 좌우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파이프업 좀 이렇게 해주면은 위아래가 뒤집어지게 되고요. Z 포지션은 레이어 점 파이프죠. 그리고 여기서 피직스 바디를 설정을 해줍니다. 이 파이프에 대해서는 앵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값을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카테고리를 비트 마스크를 파이프로 지정해 주시고요. 역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즈 다이나믹을 펄스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이프와 파이프의 사이를 새가 지나갔을 때 스코어를 1점씩 가산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을 지나갔는지를 어떻게 판정하냐인데, 저는 이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선을 하나 배치를 해놓고 그 선을 그 선과 접촉을 했을 때 새가 그 선과 접촉을 했을 때 점수가 가산이 되도록 하는 판정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 콜리전이라는 객체를 SK 스프라이트 노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 객체는 텍스처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컬러는 UL 컬러 레드, 좀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페이지 사이즈는 릴리스는 1픽셀이면 되고요. 하이스는 화면 크기만큼 크기를 지정을 할 겁니다. Z 포지션은 레이어 점 파이프이고요. 피직스 바디는 SK 피직스 바디, 사각형은 파이프 콜루전 점 사이즈죠. 그 다음에 피직스 바디죠. 카테고리 비트 마스크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스코어, 아까 지정했던 스코어로 분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펄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 컬루전은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파이프 컬루전. 이것을 이제 화면에다 붙여주면 되죠.
콜로전 3개를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지 말고 따로 정하는 게 낫겠네요. 스프라이트를 여기서 주석을 써줄게요. 지금은 이제 파이프 다운을 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수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X는 X 포지션, Y는 Y 포지션에 지정을 하고요. 이 X 포지션이라는 거는 맥스 값이 아니죠. 셀프 사이즈 점 위드스, 그러니까 화면의 바깥쪽에 배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X 포지션이 셀프 점 사이즈 점 위드 플러스 파이프 업 점 사이즈 점 위드스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파이프 사이즈 크기만큼 화면 바깥에다 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에 들어오지 않게요. 그 다음에 Y 포지션은 유이트 31 맥스, 이 맥스 값은 화면 높이의 30% 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랜드만큼 위로 올린 다음에 화면의 3분의 1 정도 사이즈만큼 위아래를 랜덤 값으로 지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 업은 X 포지션은 똑같이 화면 바깥이고요. 파이프 다운이 배치된 포지션에서 파이프 업의 사이즈만큼 위로 올려주시고요. 이건 중간에다 쓰는 게 낫겠네요. 파이프 디스턴스만큼 올리시고 파이프 디스턴스만큼 올리고 다시 파이프 업의 사이즈만큼 위로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파이프 콜리전은 X 포지션은 동일하고요. 화면 중앙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생성된 파이프를 오른쪽에서 화면 바깥에서 오른쪽 화면 바깥에서 왼쪽 화면 바깥까지 이동한 다음에 이거를 없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화면 사이즈만큼 가고 화면 사이즈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하라는 말이에요. 화면 사이즈 플러스 파이프의 사이즈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라는 얘기죠. Y로는 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듀레이션은 6초 정도로 할게요.
이 무브를 한 다음에 화면에서 지워줘야 됩니다. remove from parent로 지워주겠습니다. 그래야 그 노드가 계속 남아 있어서 CPU에 부하를 주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pipe down run. 자, 이렇게 되면은 파이프 아래 위 파이프와 콜루전용이 생성이 된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동시키는 함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무한히 반복을 하면 되는데요. 이 함수를 반복하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infinite pipe. 이것은 이제 파이프를 어느 정도의 두레이션으로 생성할 것인가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한히 생성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셋업 파이프를 지워버리고 create infinite pipe 듀레이션을 어느 정도로 4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적용이 됐나요?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스폰이 되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선을 플레이어가 이 선과 충돌을 했을 경우 그 충돌, 그러니까 컨택트 체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새와 다른 객체들 간의 충돌을 판정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각 객체의 피직스 바디를 작성을 해줬는데요. 피직스 바디를 작성을 해준 걸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델리게이트를 써서 이 충돌을 실제 그 앱 안에서 체크를 해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self.physicsworld입니다. self.physicsworld. contact
컨택트 델리게이트를 셀프. 이렇게 이 피직스 월드의 컨택트 델리게이트를 셀프로 지정해 주게 되면은 이 앱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이 게임 씬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컨택트 델리게이트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SK 피직스 컨택트 델리게이트라는 피직스 컨택트 델리게이트라는 이 클래스를 게임 씬이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죠. 그리고 self.physicsworld. 이 씬 안에서의 중력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gravity는 cg 벡터 dx x 방향 중력은 0이고요. y 방향은 마이너스 9.8 m/s로 하겠습니다. 네, 좀 문제가 있었네요. 버드.physicsbody는 다른 객체들과 상호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true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력의 영향도 받아서 밑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true로 해주시고요. 그럼 새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파이프와 부딪히면은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또 이거를 체크하는 동안은 피직스 바디가 보이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알기 쉽기 때문에 뷰.show 피직스를 true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피직스 바디가 화면에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충돌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확인하고 그 컨택트에 대한 콜루전에 대한 판정은 이제 화면 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컨택트에 대한 판정은 여기서 didBegin이라는 함수로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didBeg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이 didBegin의 사용법은 피직스 컨택트에서 일어나는 컨택트를 받아와서 그거를 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코드를 써볼게요. 이것은 이제 바디를 두 개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어와 파이프가 충돌을 하거나 플레이어와 또 다른 천장에 충돌을 하거나 두 개의 바디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충돌을 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이 컨택트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이 바디를 두 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바디 A의 카테고리 비트 마스크가 바디 B의 카테고리 비트 마스크보다 작으면 퍼스트 바디는 컨택트 바디 A, 세컨드 바디는 바디 B로 해주시고요. else 반대 경우라면 퍼스트 바디는 컨택트.바디 B, 세컨드 바디는 컨택트.바디 A. 이렇게 해서 어떤 순서로 객체가 충돌을 하더라도 반드시 바디 A의 카테고리 비트 마스크는 바디 B의 카테고리 비트 마스크보다 작은 값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게임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지만은 어쨌든 바디 A 이제 새가
여러 가지 물체와 부딪히는데 반드시 새는 바디 A가 되고 바디 B는 다른 부딪힌 물체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물체가 서로 간에 부딪힐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는데, 이 게임에서는 퍼스트 바디가 반드시 새가 되기 때문에 이 퍼스트 바디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퍼스트 바디를 지워볼게요. 이 퍼스트 바디가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퍼스트 바디는 필요가 없고 이 세컨드 바디는 반드시 새가 아닌 충돌하는 다른 객체가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줄게요. 콜라이드 바디라고 바꾸겠습니다. 콜라이드 바디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도 콜라이드 바디는 새가 아닌 다른 객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객체와 부딪혔느냐에 따라서 어떤 판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비트마스크를 콜라이드 타입에다 넣어주시고요. 스위치를 써서 값을 바꾸겠습니다. 피직스 카테고리 점 랜드일 경우 랜드 케이스 피직스 카테고리 점 셀일 경우 파이프일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랜드와 부딪혔을 때 랜드, 파이프와 부딪혔을 때 이렇게 파이프라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버드가 이 통과를 했을 때 세일링이나 스코어에 접촉을 하는지도 뭐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화면을 터치를 하면 새가 위로 튀어오르는 기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치가 발생했을 때 그 터치에 대한 조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콜백 함수는 터치스 비겐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터치스 비겐에 self.bird 를 넣어주시는데요. 이 버드를 이제 이 크리에이트 버드에서 이제 생성을 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이 버드를 다른 함수에서도 이제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글로벌 함수로 글로벌 변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버드를 만들어주면은 믹선 버드가 렛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이 버드를 여기서 self.bird.physicsbody.velocity 속도를 리셋을 하고요. 임펄스 값을 줍니다. 터치를 했을 때 X방향으로는 0, Y방향으로 7의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터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위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부딪혔을 때는 스코어가 획득이 되게 되고, 천장에 부딪히면 세일링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빙글빙글 돌죠. 파이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라이트 킷에서 물리 효과를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디드비긴 속에서의 함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스코어를 획득을 했을 때 실제 스코어를 획득하고 그 스코어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